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어젯밤부터 방공기가요 조금 식었습니다. 그러나 한낮에는요 여전히 무더위가 여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식중독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가장 신선할 때 드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안 드시는 게 요즘 같은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기사가 같이 있는데요. 먼저 위에 사진 보시면요. 도쿄올림픽 어제 폐막식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수들도 모습이 있고요. 물론 여기 보시면 관중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끝났고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가장 비싼 올림픽이다. 가장 조용히 막을 내리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17조 원 투입을 했지만 흥행 자체 뭐 관중이 없었으니까요. 흥행은 실패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노메달이면 어때? 그대 땀과 눈물이 금이다. 올림픽 끝난 다음에요. 이런 종류의 기사가 나온 게 우리나라 과거에 있었나 싶습니다. 뭔가 달라진 분위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우상혁, 거듭된 실패에도 가보자. 많은 분들 감동을 받았죠. 신유빈, 부상에도 포기 않고 도전했다. 국민으로 감동의 투혼에 박수를 보냈다. 메달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어요. 도쿄올림픽 17일간 열전 끝 폐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올림픽 마지막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여기 보시면 근대 우정입니다. 동메달 후배를 꼭 안아준 선배. 아름다운 4위입니다. 바로 이 모자를 쓴 선수. 이 두 선수의 모습 보고 많은 분들이 우리도 이런 종목에서도 저렇게 성적을 내는구나. 그리고 대단하다. 뭐 이런 평가받았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부산 거리두기 4단계다. 해수욕장 폐쇄입니다. 전국에 1,700명 이상 확진 나왔습니다. 주말에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뭔가 좀 심상치 않게 좀 더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해수욕장 폐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4단계 한 달이다. 그렇습니다. 벌써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잃어버린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 오후 6시 후 저녁 장사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니 서울 종로 53%가 줄었다는 거죠. 매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서울 서초 48%, 그러니까 50% 전후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잃어버린 50% 매출 기준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막강한 분석과 해설 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8월 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쾌한 4등. 도쿄올림픽 우리 선수들 유독 4위를 기록한 성적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지만요. 동메달까지 거의 근접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나 이 선수들 막상 굉장히 유쾌하고요. 뿌듯하다.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도전하면 됩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불안한 휴전. 여당 내 대선 주자 1, 2위 간의 네거티브 공방. 좀 심각한 상황 같다 평가 많았죠? 어제 휴전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 휴전 잘 지켜질까? 여러 가지 예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가족이 나섰다.
야당의 대선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인 그리고 가족들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남편, 아빠 적극 지지한다.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과거의 대선 때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중국의 간섭.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중국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중국은요. 본인들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에서 얘기하면 발끈합니다.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는 어제 폐막된 도쿄올림픽 우리 선수들과 관련된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바로 이 기사가 오늘은 참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쿄에서 희망을 쏜 4위들. 파리에선 더 높이 날게요. 다음 올림픽은 파리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쏜 4위들 이 표현이 눈길을 잡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최선 다해서 당당했다. Z세대 선수들. 과거의 우리 기성세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요. 보겠습니다. 우상혁, 우아람, 이선미, 류성현 등 10대, 20대 신예 선수들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확인했다. 메달은 못 땄지만 큰 무대에서 당당한 모습 그리고 그 자신감만큼은 굉장히 뿌듯했다는 겁니다. 수영, 육상, 기초 종목에서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한국 신기록을 다 깬 거죠. 3년 뒤 파리 올림픽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성과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4위들 중에 두드러진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입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세요. 이게 뭐 하는 사진일까요? 지금 경기 도중인데요. 배구공을 들고 뭔가 씹어먹을 듯한 포즈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뜻대로 안 풀리니까 답답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게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설명 좀 보겠습니다. 배구공까지 씹어먹을 기세다. 김연경 선수가 8일 세르비아의 동메달 결정전 도중에 게임이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는 듯 공을 깨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대단한 결기, 뭐 절실함, 그냥 절절히 묻어납니다. 이 모습으로요. 기사 보겠습니다. 대단한 리더다.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꾸겠다.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표 선수 은퇴를 한 거예요. 태극마크 내려놓은 김연경. 울지 마. 우리 웃자. 후배들 다독였다. 내게 국가대표는 무한한 영광이다. 양효진 선수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김연경 세대의 퇴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선수들이 이런 모습으로인데도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요. 골절이 있었어요. 손가락. 배구 선수가 손가락 골절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오른손 손가락 2개 골절, 사실상 손가락 8개로 토스한 셈입니다. 뭐 이런 모습까지 있었지만 우리 선수들 대단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많은 국민들한테 큰 감동과 기쁨을 줬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과거와는 좀 달라요. 메달에 그렇게 목매는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최선을 다했는가, 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보여줬는가, 이걸 더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폐막했잖아요. 오늘 예. 아침 신문들이 각자 다 키워드로 뽑은 것 중에 제 눈에 쏙 들어온 건 즐겼다라는 이 제목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선수도 즐겼고 그 선수들 덕분에 국민들도 같이 즐겼다. 특히 기록 경기, 비인기 종목들에서 보여준 이 10대, 20대들이 투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게 물론 뭐 단체 경기 중에 여자 배구 대표적으로 국민 모두를 즐겁게 해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이런 종목에 이런 선수가 우리 대표팀으로 있었나라고 예. 얘기할 정도로 예, 특히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에는 그동안에 국민 누구나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른바 인기 스포츠에 비해서는 주목을 못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10대, 20대 MZ세대는 과거에 기성세대들, 나이 먹은 세대들이 스포츠 하면 떠올렸던 영어로 얘기하면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배고프고 절박해야만 잘하고 열심히 한다. 예. 이런 거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즐기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다면 제도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 예. 남자 선수들은 군 혜택 또 다른 남녀 포함해서 연금이라든지 국가가 정부가 해주는 포상 이런 것들을 예. 꼭 금, 은, 동이라는 메달로만 하지 말고 지금은 좀 너무 좀 메달 위주로 집계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과거의 기준이라면 지금은 4위, 5위, 6위를 했어도 예.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게 해서 예.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면 그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주면 예. 이렇게 선수들이 즐기는 거에 부응해서 같이 제도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전 그런 점에서 이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항상 엘리트 스포츠 육성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생활체육 예. 저변을 확대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쟁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논쟁 예. 같아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른바 전 금운동에 속하지 않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대우. 지금 보시면요. 앞서서 본 두 가지 기사는요. 우리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분위기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도는 아직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 기사가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 신기록 세운 우상혁, 아시아 신기록 황선우. 그런데 메달이 없어 연금도 없다. 신기록인데. 메달리스트와 각종 대우 격차가 크다. 그리고 병역 혜택도 종목별 형평성 논란이 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경우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종목, 뭐 수월하다까지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이 메달 획득을 해서 뭔가 지금 연속선상에 있는 종목, 뭐 이런 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기초 종목은 특별 규정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주목할 성과인 포인트제를 현실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메달로 따지지 말고요. 성적에 따른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가서 나중에 포인트가 일정 선 넘으면 뭔가 혜택을 준다. 이런 거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노메달 신기록 선수들 군 면제해 주세요. 병역 특례 기준 논란.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요. 48년 전에 만든 국위 성향 병역 특례. 이번 올림픽 계기로 이거 뭔가 좀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선수들 우상혁, 우아랑, 황선우 등등등. 13 종목에서 큰 성과 내고 감동을 줬다. 메달로 병역 혜택. 이거 지금 시대에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뭔가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기존 제도는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병역 문제는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병역 특혜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념하고 그다음에 그 각 종목별로 또 형평성 문제하고 좀 분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병역 대체 복무제는 사실 이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체육과 예술인 등에 대해서 이 병역 대체 복무를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냐에 대한 여론은 팽팽하거든요. 예. 이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예. 만약에 병역 특례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면 예. 각 종목별로 이제 차이가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는 이제 그 4등 올림픽에서 3등까지만 병역 특례가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럼 4등에 대해서는 어느 4등은 정도 어떻게 하는 거냐? 어느 정도 더군다나 4등인데 그것이 뭐 신기록을 세웠다든가 기록적으로 우월한 경우에 이 병역 특례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 병역 특례에도 가산점 그러니까 그 평점이죠 몇 점
몇 점씩 계속 저축되는 식의 예. 포인트제를 도입하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병역 특례 포인트제는 좀 낯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체육 그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돈으로 주는 것인데 일정 부분 포인트를 합산해서 20점이 되면 예. 이제 얼마의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동기 유발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가 소위 기초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육상 예. 이런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성격상 올림픽에서 메달 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사실 열세죠. 그런 그렇죠. 종목은. 그러니까 메달 따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계속 기록을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예. 기록 갱신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4등도 올림픽 4등도 뭐 8점인지 6점인지 이렇게 점수가 있지만 예. 이것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10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격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1등에 대한 지나친 좀 우대 정책보다는 예. 기록 갱신이나 어떤 그 규모를 봐서 그 대회 규모를 봐서 이 포인트를 좀 다시 재조정하자 이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큰 국제대회, 올림픽 뭐 이런 게 있을 때만 사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런 메달이 아닌 메달 밖의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대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뭐 과거와 달리 강하게 나오고 좀 있습니다. 다음은 만평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무슨 그림일까요?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하냐고 제목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같은 4위예요. 우상혁 선수 높이뛰기 4위 그리고 야구 4위 했죠. 자 그런데 제목이 무엇이 중하냐고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 짐작하시겠죠. 이 만평이 뭘 말하고 있는 건지요. 기사도 있습니다. 정작 뛰어할 때 주저앉은 우물한 한국 야구, 우물한 한국 야구라고 돼 있어요. 동메달 결정전 졸전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코하마 경기장이죠. 요코하마 참사라고 써놨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6대10 역전패, 노메달이다. 그러니까 혹평이 나옵니다. 혹평.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뭐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가?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일단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선수들 실력에 비해서 대우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서 봤죠. 앞서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기초 종목 선수들 별다른 대우를 못 받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대단히 많은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방역 위반 파동 앞서서 있었죠. 야구계 구조조정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기사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이요. 네. 뭐 야구 선수들에 대해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 야구팀에 대해서 좀 언론이 심하게 다루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상황입니까? 좀 더 혼을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해도 된다. 뭐 4등이라고 하지만 6팀 나와서 4등이 4등입니까? 사실 꼴찌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뭐 최근에 뭐 가장 강한 나라들인 뭐 쿠바나 대만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팀들 나왔으면 정말 꼴찌할 뻔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야구팀의 성적은 국민들에게 너무 큰 실망감을 안겨줘서 국민들이 이 여름밤에 좀 더 그 더위를 더 느껴졌을 건데 사실 야구가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나와서 그런데 제 짝이 육상부였습니다. 근데 제 그 학교에 우리 반에 또 야구 선수들도 한 3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야구 선수들은 수업에 빠지고 육상은 또 수업에 들어오고 뭐 이러한 것들이 같은 운동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야구부는 특혜를 받. 제가 다닌 학교는 뭐 이승엽이 나온 그 중학교 야구팀이었기 때문에 아주 명문이었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에 대한 대우가 좀 있었다는 특혜가 거네요. 교육 현장에서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야구가 처음으로 프로를 도입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구기 종목 역사상 처음으로 1982년에 야구가 프로에 예. 문을 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40년 특혜를 받다 보니까 좋은 선수도 많이 나왔지만 야구가 국민들에게 느껴야 할 책임감은 조금 상실된 면도 있지 않나. 이제 야구 선수들이 저 껌 씹는 강백호 선수의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이 야구 선수 인성 이것밖에 안 됐나. 특혜를 많이 받다 보니 이제 조금 많은 야구 선수들이 조금
얼빠진 면도 좀 있지 않나. 이제 사실 오랫동안 워낙 인기 있는 스포츠니까 기대도 그만큼 많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특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이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는 회초리 좀 들지 않겠나. 회초리 맞고 다음 올림픽 때는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야구가 국민들에게 받은 사랑만큼 이제 예. 책임감을 가져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야구 대회는요. 야구 경기는 굉장히 복잡한 대진표죠.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요. 야구를 평소에 그다지 이렇게 즐기지 않는 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대진표인가? 아니 계속 지는데 경기는 계속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아무튼 좀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들이요 대부분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과 관련된 소식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